예, 바로 5주차 2강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역량 강화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강의를 들을 때 꼭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핸드폰으로 꼭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아주 요번에 여러 명이 그래 지금 안 듣는 거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은 홍길동 핸드폰이겠죠. 직장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말하자면 저 밖에 나와서 저 어디 뭐 놀러 가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핸드폰으로 강의를 듣더라도 꼭 자기 그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핸드폰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강의를 안 듣는 걸 나오더라는 게 꼭 그건 참조하시가 아니고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이상 안 들을 때는 학점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들었는데, 근데 들으셨죠? 들으실 수도 자기, 본인의 핸드폰이 아닌 사람들, 그거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날짜가 넘었으면은 교수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연장시켜 달라. 해가지고, 그래야지 출석이 되는 거죠. 강의를 들어야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참조하시고, 그래 하시고 또, 아우, 시험이 8주짜 시험이에요, 본래. 8주짜인데 7주짜의 시험을 보게 되는지 시험 볼 때 꼭 오시가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수로서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진 거 그냥 그대로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다 도와주려 하죠. 여러분들 졸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참고하시고 너무 또 뭐 겁먹고 뭐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작년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1학년들은 이제 그 매주 또 1학년, 2학년 그 사람들은 또 미술이 들어갔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매주 들어가서 뭐 미술 그걸 대면 수업이 돼 있어. 거기는 편의점은 관계없는데.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 꼭 본인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어야 된다. 빨리 아는 사람 빨리 그 핸드폰이 나 우리 저 엄마 앞으로 핸드폰 대해서 빨리 본인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주 차요. 또 시험하면 또 걱정이 되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또 성적도 어, 진짜 그 서울대 실력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러분들 하면 또 자제분들한테 엄마 성적 보면 또 입을 떡떡 벌리도록 잘 주려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시고 됩니다. 그 교재는 이제 본인들이 시험을 보려면은 그 이제 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내가 어, 작년에 이제 1학기 때 해봤더니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책을 뭐 이렇게 가지고 했더니 책값도 안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또 무거운 걸 들고 갔다가 처음부터 안 산다 가지고 그걸 또 붙여서 갖고 오느라고 출판사 보내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은 각자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뭐 거기 있어가지고 반장이 있어가지고 반장한테 지시하면 반장이 알아서 하는데 그 뭐 책 갖고 가면 그냥 갖고 가셔 막 했더니 또 간두는 사람 많았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책감 물어주려다가 내가 한참 애를 먹었어요. 그거을 물어줬네. 자,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특징. 이거 PPT를 보면 너무 간단히 나와서 있더라고. 그래서 역량 강화의 모델. 음, 모델. 음, 역량 강화 모델은 사회복지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면 강점 혹은 역량의 의미로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게 재강조한 것이다. 역량 강화 모델의 기본 전체는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첫째,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사정하고 활용한다. 둘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별화 원칙을 지킨다. 셋째, 상호 협력적 원조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역량 강화 모델 실천의 두 가지. 음, 장애를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어, 장애인의 장애인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제정의 함으로써 뭐 의료 모델에서 탈피하여 활동 모델로 어, 전환하는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델은 개인과 환경, 양자에 대한 사정을 모두 강조한다. 이 모델에 입각한 사회복지 실천의 가업은 장애인에게 더 이상 개인적 재난에 대한 정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적 자원과 지역사회 내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찾아내도록 돕는 것이다. 원조 전문가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맹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장애를 억압의 일종으로 이해해야 하면 사정 내용을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역량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들이 사회 정의를 정진할 수 있는 사회 정책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성취할 수 하도록 돕는다. 역량 강화 모델의 실천에서 강점 사정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원조 전문가는 클라이언트가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자신을 능동적 존재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원조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보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행동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보면 역량 강화 모델 실천의 두 가지 수준이었죠. 첫째, 개인적, 대인적 수준에서의 실천.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고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시키면 타인과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정진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와 소속기관 수준의 실천은 목적은 클리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기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집단적으로 채택하면 기관이 통제, 관리하는 서비스와 자원의 전달, 활용에 클라이언트가 최대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어, 그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에 입각한 사회복지 실천의 가업은 장애인에게 더 이상 개인적 재난에 대한 정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행복한, 여러분들 행복한 거 좋죠?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적 자원과 지역사회 내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찾아내도록 돕는다. 원조 전문가는 장애인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맹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면 장애를 억압의 일종으로 이해해야 하면 사정 내용을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다음은 탄력 제3절 탄력성의 모델. 음, 먼저 개념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옐름스터 사전에서 탄력성을 극도로 긴장하거나 압박을 받는 후 되돌아오거나 행복되는 행동, 힘, 활기, 좋은 기분을 회복하는 행위다.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수의 연구자들은 탄력성을 역경을 통해 더 강화해야
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기, 도전에 반응하여 이를 감당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성장하는 적극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블레이저와 갈린스키는 탄력성 개념의 핵심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는 것, 즉 위험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셋째,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것, 즉, 즉 부정적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탄력성을 위험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면 성공적 경험을 통한 배움과 자원의 확보라는 요소가 더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탄력성, 탄력성에 대해서 어, 극도로 긴장하거나 압박을 받은 후 되돌아오거나 회복되는 행동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활기차게 좋은 기분을 회복하는 행위로 정의를 내렸다. 그다음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탄력성을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기, 도전에 반응하여 이를 감당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성장하는 적극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다음에 탄력성 개념의 핵심 요소.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의성, 음, 고위험 상에서도 정적인 가족을 발견하고 이를 가족이 고위험 상에서도 얼마든지 생존하는 개인적 탄력성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 가족 탄력성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가족 탄력성 개념,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 가족 탄력성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가족 탄력성은 가족 내의 개인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 단위로 보고자 한다. 특히 강점, 단점이 가족 탄력성의 중요한 관점으로 제기되면서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상황에서 잘 적응하는 가족의 자질 혹은 가족의 정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탄력성을 정의하는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자, PPT에서는 너무 약하게 나와서 있죠. 자, 첫째,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 자, 세 가지가 탄력성은 공경에 직면해져 해서 표면화된다. 즉, 가족 탄력성은 가족의 위기를 경험할 때 가족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자질이다. 이것은 체계 변화 개념과 유사다. 두 번째, 탄력성은 탄성의 특성을 갖는다.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전의 기능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은 가족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도 기본 구조의 변화에 저항하면서 이전 기능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 가족은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탄력성은 병리보다 건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탄력성 근거한 접근은 가족이 왜 실패하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장애는 탄력성 개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큰 분석이다.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이는 탄력성 모델에서 논의하는 고위험성 상황과 매우 유사한 사항이다. 탄력성 모델에 기초한 연구들은 장애라는 고위험성에 직면한 개인이 어떻게 생존하면 고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하는지를 탐색한다. 탄력성 접근을 장애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아동기 및 청소년기 중 갑작스러운 장애를 맡게 된 중도 장애인들에게 적응을 지원하는 전략이 될 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유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 유형과 장애에 따른 가족의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탄력적인 가족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원조 전문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탄력성 및 정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직접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개인과 가족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지 되겠다. 그다음에 탄력성을 정의하는 세 가지 공통점은 어, 탄력성 공룡의 측면에서 표면화. 가족 탄력성은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때 가족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자질, 체계 변화 개념과 유사다. 두 번째, 탄력성은 탄성의 특성을 가진다.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전의 기능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은 가족이 일시적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도 기본 구조의 변화에 저항하면서 이전 기능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 가정은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탄력성은 병리보다는 건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탄력성의 근거한 접근은 가족이 왜 실패하는지 아니라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어, 탄력성 모델에 기초한 연구들은 장애라는 고위험성에 직면한 개인이 어떻게 생존하면 고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를 탐색, 어, 탄력성 접근을 장애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아동기 및 청소년기 중 갑작스러운 장애를 맡게 된 중도 장애인들에게 정을 지원하는 전략이 될 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 유형과 장애에 따른 가족의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탄력적인 가족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원조 전문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탄력성 및 정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천적 가능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개인과 가족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지 되겠다. 예, 4절 남았네요. 4절. 사례 관리 모델. 자, 최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례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면 특별히 장애복지 역량에서 사례 관리하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를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므로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사회 관리에 대한 어,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례 관리 등장의 배경.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중심으로 다뤄야 하는 개인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정신보건복지라 분야에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서 사례관리 개념을 어,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는 첫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보호 기능 강화. 둘째, 복합적 요구를 지닌 서비스 인구의 증가. 셋째,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필요성 증가. 넷째, 서비스 비용 절감 필요성 증대와 복지 서비스의 비용 효과 문제. 다섯 번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 서비스 전달의 지방 분권.
그다음에 사례 관리의 개념 및 목적. 목설레이는 사례 관리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면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상에 따른 원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특히 사례 관리는 자신이 자원,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자원과 공식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서비스 체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기능 향상, 서비스의 효율성, 정진을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임용 등 사례 관리를 복합적, 장기적이면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 사항에 따른 원조 계획을 세워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자원 그리고 각종 수단과 급여와 같은 공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클라이언트의 복지 추구와 기능 강화 서비스의 효과성 정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례관리 개념과 모델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괄되게 규정하기란 쉽지도 않다. 초기에는 중증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이 갖고 있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례 관리를 도입됐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단기 관리까지 포괄하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기술하는 매우 폭넓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점을 이해함으로써 사례 관리보다 유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관리의 목적은 서비스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자신의 자원,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자원과 공식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서비스 체계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자, 임명운 등 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복합적 장기적이면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와 가족 대상으로 개별적 상황에 따른 원조 계획을 세워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자원 그리고 각종 수단과 급여와 같은 공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클라이언트의 복지 추구와 기능 강화 서비스의 효과성
정지를 도모하는 서비스 체계이다. 그다음에 사례 관리의 목적, 서비스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긍정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그다음에 사례 관리의 클라이언트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가 있어서 한 가지 이상 사회 자원이 필요하지만 자원의 소재와 이용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과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 자원, 물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차원의 공급 주체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을 시한적 대상으로 여기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생애 주기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계획과 지역사회 자원 자원 활용을 강조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조,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 관리에 필요한 이유. 첫째, 심각한 장애를 지닌 경우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는 상황이 개선되기가 어렵다. 둘째, 장애를 지닌 경우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한테의 문제가 안전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가족, 친구,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충족되기 어렵고 클라이언트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사회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클라이언트의 부족한 대처 기술, 낮은 자존감, 자원과 서비스 정보 부족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다. 어, 장애인 복지 분야의 사례 관리 통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 실천의 시도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졌음을 관련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이러한 시도들은 주로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후 최근 30년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장애인 복지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관리에 관심이 있다. 또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장애인 복지 분야 사례 동향.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회 관리는 기관장의 의지나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 역량에 좌우됐고, 최근은 장애인복지 시설 평가 항목에 사회 관리가 포함됨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인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땅에 어, 역량에 좌우됐고, 최근엔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 항목 관리가 포함됨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인 주간보호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사례를 도입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 기관들이 사회관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의 사회관리에 대한 이해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서 최근 사회관리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5주차 2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